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경석쌤이고요. 와, 우리 기본편입니다. 제 71회 해설 특강 지금부터 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1회 기본, 사실 이제 기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본에서 좀 특징은 뭐였냐면 27대 23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요. 바로 전근대사 부분이 27문항에 났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기본편은 특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27문제가 났다. 그런데 23문제에 23문항에 근현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 부분이 우리 중학생 중에서 역사를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역시 기본편에서 근현대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흐름을 좀 쌓아 나가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렇죠. 72회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73회, 74회 쭉 가서 나는 기본 아니야, 난 심화야 이렇게 또 도전하는 친구도 있겠고 나는 계속 기본을 한번 볼고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준비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 또 여러분들이 기본편에서의 근현대사 문제를 탁탁탁 맞춰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늘 기본편에서 강조하는 것 뭐냐면 이 한능검 기본편 퀴즈 맞추도 좀 하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한국사에 대한 좀 재미 이걸 좀 퀴즈처럼 가자라는 얘기 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부터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사문화축제. 선사문화축제는 원래 5월에 하는데 그래서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서 짠! 뭡니까? 그렇죠? 신석기 시대로 가야 되겠죠. 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으니까. 자, 거기다 심지어 빗살무늬 토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돌과 갈판으로 요거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곳곳에는 이 박물관 가시면 요거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 껍질도 이렇게 벗겨낼 수도 있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곡식을 또 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대한 것들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 시대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락바퀴를 이용했다. 그래서 실을 뽑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석기 시대 때 바늘과 그리고 이렇게 실타래가 있어갖고 또 실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물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이 시기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 아니고요. 3번에 고인돌을 만들었으면 청동기 시대니까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4번에 거푸집을 사용하여 청동기를 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신석기 시대 가락바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가락바퀴는 사실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돌돌돌 말게 됐는데 지금 그림보다는 문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2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제가 막 이제 퀴즈 얘기했는데 퀴즈 대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선 뭐냐면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안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제 하나 고르는 건데 단궁, 과하마, 반어피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동해죠. 네. 동해 무천, 그래서 보통 암기할 때 동무라고도 암기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 책화라고 해서 동해는 이 나름대로 같은 동해 안에서도 산천을 경계로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끼리 이렇게 뭉치고 다른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연계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쪽에 부족의 어떤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책화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갑시다. 다음 대본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퀴즈 중에서 어려운 퀴즈인데 사실은 황룡사 창건 나오면 어려운 건데 밑에는 화랑도 정비가 나오면 쉬워요. 이러면 진흥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황룡사 창건한 것도 진흥왕이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1번 주자감을 설립했으면 여러분들 이건 발해죠. 발해고요. 발해왕 중에서도 사실 기본편에서는 좀 어려워요. 문왕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해는 왜 여러분들 무왕, 문왕, 선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문왕으로 보시면 되겠고 2번 외칠 지도를 보냈다라고 하면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역사학계에서 약간의 서로 설왕설래하게 하지만 근초 고왕.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그러면 신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일신라. 4번에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그러면 바로 요건 진흥왕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순수라는 말은 너 진흥왕이 직접 행차했다고 라고 할 때 순수 행차했다라고 해서 직접 이제 내가 갔다 직접 보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갑시다. 자, 이제 주인공 누굴까요 했는데 자, 왕으로 주기했어요. 그럼 어느 왕인가라고 봤더니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그리고 고구려 빼앗겼던 한강 유역 일부를 수복했다라고 돼 있죠. 바로 성왕이죠. 그런데 좀 전에 나왔던 3번의 진흥왕에 의해서 결국 나제 동맹에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왕 성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백제 성왕이고요. 자, 5번 갑시다.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경남 김해 구지봉이고요. 자, 그리고 김해 김수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류니까 바로 금관가야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낙랑군 외와 활발히 교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중경에서 상경으로 도부로 옮겼으면 발해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 퀴즈 맞춰도 해주시면 좋겠죠. 3번에 화백회의 나오면 신라의 합의기구 만장일치제도. 자, 4번에 범금 8조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이 기본편 보는 친구들 이 범금 8조가 고조선의 8조법이에요. 근데 이제 한능검에서는 그냥 범금 8조라고 사료에 나온 그대로 갑니다. 이거는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 알아두시면 되겠죠. 6번 갈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지금 쭉 보면 수도가 국내성이고 뭐니 해도 여러분들 뭐 광개토 대항능비 나왔는데 이거 뭐 고구려잖아요. 그렇죠? 고구려에 대한 얘기. 1번 독서 상품가를 실시했다 통일신라. 그래서 진골기족이 있지만 당시에 책을 많이 유교용준을 읽은 사람을 상중하로 뽑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능력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독서 상품가 통일신라 때고요. 2번 지배자를 마립간이라고 했다. 그냥 신라. 그래서 여러분들 뇌물마립간, 물지마립간. 그래서 신라의 독특한 토속적인 왕명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정사함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그러면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인데요. 자, 태학, 경당 다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7번 갑시다. 와,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주제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주화군에서 세금을 받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 거예요. 백성들이 세금을 안 냈다고.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다. 이러면 문제가 많네. 그렇죠? 국가가 국가답지 않죠. 그래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꼭 여러분들 한능검 기본에서 나오는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통일신라 말기죠. 바로 진성여왕 때인데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고요. 붉은색 바지를 입었대. 붉은색 바지 입었고 이거 적고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시기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사회가 흔들렸다, 동요했다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신라 유학자 누구냐고 봤더니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퀴즈입니다. 착착착착. 다음 중 원효대사의 아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착착착. 바로 누굽니까? 설청, 띵동 이렇게 정답 되겠죠? 딩동댕. 그래서 2번 설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두를 체계했고요. 신문왕에게 화한계를 바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육두품 출신의 강수가 있지만 강수는 여러분들 외교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니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묘 이렇게 난 것이죠. 묘지석에서 문왕을 황제라고 했고요. 고력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능검 기본편에서는 발해에 대한 얘기가 발해 자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옳은 것 볼게요. 1번 안시성에서 당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러면 안시성 전투니까 이거 발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고구려죠. 그렇죠? 자, 2번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다스렸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러니까 부여. 자, 3번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으니까 이거는 통일신라 때 얘기입니다. 장보고 떠오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이게 좀 정답이 어렵지만 발해라는 국가가 수도가 5개, 오경 15주 62주 네, 이렇게 합니다. 오경 15부 62주. 그래서 여러분들 오경 15부 62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발해 지방 행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어난 순서에서는 가나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만 고르면 되겠는데요. 만화로 보는 후삼국 시대니까 여러분들 바로 후백제 견원, 그리고 후고구려 궁예, 그리고 왕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신라 있겠죠. 경순왕. 자, 근데 이곳 완산주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견원이 나왔으니까 900년에 후백제가 수립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신라의 운수가 다하였으니 신하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지금 신라의 경순왕이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팔 벌리는 사람 왕건이에요. 고려를 세운 이제 왕건에 대한 귀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곳 고창에서 공산 전투의 패배를 되갚아 주었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는 고창 전투 얘기죠. 고창 전투에서는 이제 왕건이 승리하고요. 견훤은 패배했어요. 견훤 쪽 군대는 패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후백제를 세웠어야지만 고창 전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가 먼저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창 전투에서 지고요. 그 다음 경순왕은 고려가 더 낫다라고 해서 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2천 전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고려가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 다, 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가, 다, 나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고려 제4대 왕이고요. 광덕 준풍할 때 광덕이란 연호를 사용했고요. 기본편에서 퀴즈, 과거 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한 왕은 바로 고려 광종. 이렇게 퀴즈 맞추듯 하면 된단 말이죠. 고려 광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광종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억울하게 노비된 자를 풀어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된 자를 안검, 조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노비 안검법.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에 노급을 폐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문왕에 대한 얘기, 이건 통일신라의 신문왕이고요. 후녀10조 하면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고요. 4번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으면 기본편에서는 공민왕, 고려 공민왕으로 보시면 되겠죠. 신돈을 기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고 알아두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정말 저는 고려 최고의 그림은 저는 수월관음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월관음도 고려에 대한 얘기인데 수월관음도라고 해갖고 이분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불교에서의 관세음보살, 줄여서 우리가 보통 관음보살을 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게 선제동자라고 해요. 선제동자 보이나? 너무 깜찍해. 그래서 지금 이 관음보살한테 가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진리란 거 뭐예요? 뭐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월관음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정병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수월관음도 고려입니다, 고려. 그래서 바로 이 불화는 당시 수준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난 거죠. 백제, 누구, 무령왕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퀴즈 맞추듯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앞으로 이제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2번 주요한 5곳에 소경을 설치했다 그러면 오소경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신문왕이에요. 구주 오소경 신문왕입니다. 이거 모르는 경우 있어서. 자, 3번에 국경 지역에 동계와 북계를 두었다 그러면 오도 둘양자, 그래서 오도 양계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네. 4번에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했다. 이것도 신문왕이죠. 자, 그래서 고려하면 오도 양계니까 그 양자가 둘양자예요. 동계하고 북계.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거. 재위라는 말을 또 모르는 친구도 있어. 왕이 있을 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어려웠어. 진짜 기본 편인데 어려웠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새로운 왕을 옹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강조가 기존에 목종이 있었는데 목종을 폐위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현종을 앉혔습니다. 요 얘기예요. 이걸 갖고 거란 쪽에서 이걸 명분으로 해서
2차 거란이 침략하게 됐던 계기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현종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란이 서경을 공격하여 아군이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나주로 피란하였고 강감찬이 거란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대표적 귀주대첩이 있죠. 왕이 몸소 영파역에 나아가 그를 맞이했으니까 바로 고려의 현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1번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교정도감은 이건 최충원 때예요. 최충원 때고요. 이게 고려 희종 때인데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우리 기본편에서 이렇게 알 필요 없고요. 무신집권기라고 보시면 돼요. 무신집권기. 그래서 무신집권기 너무 어려워. 왕 희종까지 어떻게 외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무신집권기. 자, 2번에 농사직설이 편찬되었으면 이건 알아두셔야 되죠. 우리의 세종대왕. 자, 3번에 초조대장경이 제작됐어요. 거란의 이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어려웠어. 4번에 이자겸의 난이 발생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다 고려 인종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 갈까요? 다음 학생이 보고 있는 국가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이 건물은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로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목조 건축물인데 배을림 기둥, 배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있다요. 자, 그 다음에 주심포 양식, 요 위에만 공포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제 볼록볼록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가 있고요. 네, 공포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공포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공포가 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주심포 양식하면 바로 대표적인 게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아니면 봉정사 극락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아니고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4번의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진짜 어려워요. 이건 조선 후기예요. 우리 기본편에서도 한번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우리 고향 공주 명학소가 있습니다. 향부곡소 할 때 소가 붙으면 여기 명학소 할 때 소가 있으니까요. 고려시대죠. 자, 그 다음 현으로 순격해 줄 땐 언제고 다시 군대를 보내 토벌하러 오다니 우리가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고 개경까지 진격하겠네 라고 했더니 누구예요? 망이망소이에난 할 때 망이망소이죠. 그래서 이거 언제예요? 무신집권기. 예. 무신집권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무신정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고려 숙종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고려 숙종하면 화폐 발행한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여진의 군사는 기병이나 라고 합니다. 여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이 대외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거란의 침입, 여진, 그 다음 몽골이잖아요. 그 다음 나중에 홍건족 왜구 이렇게 되니까 지금 거란 다음 여진이란 말이에요. 여진. 이들이 이제 기병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기병을 양성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좋아. 별무반을 조직하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윤관이겠죠. 윤관의 별무반에 대한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종 때 됐더니 형인 대여진 금국 황제가랍니다. 금나라가 나왔네. 그렇죠? 아우나라인 고려국왕에 문서를 보낸다. 형제의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4대 관계를 지금 4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요 안에는 지금 여진이었다가 금이라는 국가를 수립을 했네요. 그럼 요 안에는 뭐 별부반과 싸웠다던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동북 구성을 만들었다거나 그러다가 여진족이 다시 동북 구성을 반환해달라고 하던가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1번 윤관이 동북 구성을 축소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정답은 1번 나오는 거고요. 2번에 서희가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한 건 바로 거란과 단판을 지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고려 성종 때고요. 3번에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구에 대한 것이고 고려 말이죠. 우왕 때입니다. 4번에 김윤우가 충주성 전투에 승리했다라고 해서 이건 몽골의 침략 당시라고 보시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무반과 동북 구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17번 들어갈까요? 가에 들어갈 행사를 옳은 것은 했는데 사실 이거 1점짜리인데 퀴즈처럼 준비하더라도 이거 모르면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고려의 국가 행사인데 개경궁궐에서 성대하게 열었고요. 태조 왕건이 부처를 받들었다. 이러면 연등회 같은데 여러 신들을 즐겁게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명산 대천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서 산신령들에게도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용왕에게도 제사 지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불교에다가 토속적인 신앙이 결합돼요. 심지어 도교도 약간 섞여 있는데, 그래서 명산 대천, 팔관을 모르면 알 수 없어. 그래서 팔관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정답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여의 제천행사 영고 아니잖아요. 2번에 단호도 아니고 지금 단호 얘기 아니잖아요. 4번에 종묘제로 하면 여러분들 이건 이제 당연히 이것도 조선시대 때 하는 거니까 이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지금 고려 경제잖아요. 1번 감자, 고구마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쵸? 외래작물이잖아요.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건데 이건 조선 후기니까 틀렸고요. 2번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고려 숙종 때 있었죠. 정답 활구 알아둬야 됩니다. 3번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 요거는 여러분들 신라 지증왕 때니까 바로 답 나와야 되겠죠? 이거 틀렸고요. 4번에 만상, 그 다음 내상 있습니다. 요거 의주에서 있었던 사상이고요. 내상, 부산 동네에 있었던 사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19번 갈까요? 자, 가구강의 제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짜리인데, 자,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 왕후의 무덤인 정릉이죠. 정릉, 서울에 있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 왕후가 낳은 동생들을 제거했다. 바로 이방원이 결국에 이제 왕자의 난 1차 때 제거하고, 이때 정도전도 친단 말이죠. 한편 사병을 혁파했던 가 즉위 후 원래 정동했던 것을 지금 위치로 옮겼다라고 해서 바로 태종 이방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 태종 시기에 있었던 제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현량과는 어진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조광조가 주장해서 중종이 받아들였던 현량과 과거제를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호패법이 시행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호패법 태종.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으면 이거는 성종 때고요. 자, 4번에 오군영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거 조선 후기 숙종입니다. 훈련도감부터 금이영까지. 그래서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이렇게 5가지 오군영, 이거는 숙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태종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넘어갈게요. 자, 20번 가에 들어갈 국가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그릇 표면에 백토를 분칠했대요. 마치 이제 화장으로 분하듯이 이렇게 분칠했단 말이에요. 장식한 도자기다 라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이나 그림을 표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냈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그래서 청사기에다가 분을 칠했다라고 해서 분청사기 합니다. 이거 분청사기가 아니고요. 분청사기예요. 네, 그래서 분청사기 음각으로 물고기 모양의 편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병. 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은 상감청자라고 불리는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고요. 자, 3번은 백자 달항아리 말 그대로 백자고요. 네, 그 다음 4번은 청화백자입니다. 그래서 백자, 청화, 울령문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분청사기에 대한 얘기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1번 밑줄근 이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제대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전하께서 과전을 개혁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과전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바꿨어. 그럼 과전법, 직전법, 관소강급제 이렇게 되잖아요. 토지제도 어려운 건데, 그래서 4대부를 기르기 위함인데 이의제도가 실시되면 현직 관리들만 수조권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현직 관리들만 땅을 받는다. 직전법, 물론 수조권을 받는 건데 세조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직전법, 세조의 직전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균역법 영조가 만들었고요. 영정법 인조 때 있었던 것인데 기존의 토지세를 1개월당 4도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고요. 호포법 이거는 여러분들 양반에게도 벌을 걷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조의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22번 갈까요? 자,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 지역의 토산물을 정기적으로 이제 수치 걷어들여서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던 제도예요. 그럼 이게 공납이죠. 네, 그럼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렇죠? 네. 바치다 공짜란 말이에요. 자, 해당 고을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게 됐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감귤을 부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다가 다른 걸 이제 엉뚱하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공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 대안으로 대동법이 등장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바치다 공, 그래서 공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3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 기본편에서 강항 알기 쉽지 않거든요. 이분이 퇴기 이황 선생의 제자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간 다음에 일본으로 가셨다가 일본 학자 교류에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던 퇴계 이황의 제자 강항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임진왜란이 있고요. 그러다가 정유재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정유재란 때 포로로 잡혀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능검 기본편에서는 임진왜란 안에 정유재란 포함시켜도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유재란 때 여러분들 명량해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실제로 13척. 명량해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정답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의 김종서의 육진개척은 세종대왕 때니까 정유재란이랑 상관이 없고요. 2번에 어재현이 광성보에서 항전했으면 신미양요죠. 상관이 없죠. 이건 이제 근현대 선지가 확 나와버렸죠. 3번 이종무가 쓰시마섬을 정벌했어. 이름 또 세종대왕이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갈까요? 밑줄근 국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지대비가 있는 이곳은 수원에서 의왕으로 넘어가는 여기 수원이 딱 보이는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참배하고 이 거기를 넘어 돌아가던 국왕.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이니까 정조제잖아요. 정조대왕. 정조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1번 삼국사기를 편찬했으면 고려 때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서 편찬했거든요. 2번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면 세종대왕. 3번의 초계문신제. 자, 그래서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합격했던 문신들 재교육시켰단 말이에요. 4번의 통리기무함을 설치한 건 1880년에 고종입니다. 조선정부의 개화정책기구로서 개화를 총괄했던 통리기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5번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김홍도의 풍속화 이거 바로 씨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자, 그러면 적절한 것 1번 고사간수도 조선전기입니다. 이거 조선전기 강희안이 그렸고요. 자, 2번 아집도 대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원래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아집도 대련이라고 해갖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게 여기 사람들이 또 다른 그림을 이렇게 갖고 이제 지금 막 보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신들, 문벌귀족들이 모여 있는 아집도 대련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고려시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의 무동이 바로 이게 바로 김홍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4번은 여러분들 같은 풍속하지만 월화정인이라고 해서는 신윤복의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조선 후기 김홍도의 풍속화까지 봤고요. 나머지 26번부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